척추부 질환하면 흔히 이제 허리 질환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목 질환이 있고, 그 다음에 흉추부 질환 이렇게 있는데요. 허리 질환은 다른 분들이 많이 해주시고 하셔서 흉추부 질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질환이라고 하면은 그쪽이 아픈 게 이제 제일 많잖아요. 목 쪽에, 목이나 경축으로 인한 통증이라고 하면 목에 통증이 있고, 목을 해서 뒤쪽 어깨 뒤쪽 우리 보통 우리 날개죽지라고 하는 자들이 보통 그러는데 그 견갑골 사이 통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질환이 생길 경우에는 팔까지 저리는 증상이 생기실 수도 있고 다른 증상도 생기실 수 있지만 흔한 거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추부 축성 통증이라고 하는 건데 축성 통증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밖으로 뻗지지 않고 그 척추 주변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평생 유병이라는 건 평생 그런 걸 경험할 확률이 66%는 얘기니까 반 이상이 경험하죠. 그 중에 5%는 매우 심각한 정도로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전 인구의 20명 중에 1명 정도는 심한 경축으로 인한 질환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질환은 주로 이제 고학력이거나 외상을 있었거나 두통, 요통, 심혈관계 및 소리와 질환이 있는 경우에 더 자주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축성 통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뻗치는 팔이나 어깨 쪽으로 뻗치는 통증이 갇히는 경우는 연간 유병률이 좀 낮아요. 그거보다는 10만 명당 83명. 그리고 어느 한 지점에서는 3.5명은 항상 이런 통증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은 기술적 치료하고 반 정도는 호전되지만 반 정도는 계속 지속이 된다. 전체 환자분들 중에 4분 중에 1분 정도는 수술적 치료가 되겠다. 그러니까 목 아픈 사람이 다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중에 이런 신경 통증, 그러니까 팔 어깨 쪽으로 뻗치는 통증이 있는 경우에 이런 수술적 치료가 되게 되고, 이제 아주 나진 않지만 경추부 척수증이라 그래가지고 목에서 내려가는 척수 자체가 눌리는 경우에 이런 척수증이 발생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많은 경우 반 정도가 악화를 하게 되고, 그 중에 75%는 계단식으로, 25%는 점진적으로 꾸준히 악화되고, 5% 정도는 급격한 악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추부 통증 유발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림은 이제 하나만 제가 해놨는데, 우리가 다른 거는 저기 피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체질적으로 디스크가 나쁜 사람은 자기 그 원래 디스크가 약한 거를 강하게 만들기 힘든 일이고,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이제 자세를 바로 하고 운동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목과 등의 자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머리가 얼마나 무거운가 써져 있잖아요. 파운드 단위로 써져 있긴 한데 이게 대충 한 5.5kg예요. 보통 우리가 그냥 제대로 딱 등과 목을 그렇게 펴고 서 있으면 목에 가해지는 머리 무게는 5.5kg인데 조금만 숙이면은 여기 보면 2인치 앞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되어 있죠. 5cm 정도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무게가 14.8kg 정도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3인치, 한 7.5cm 정도 앞으로 꼬부정한 게 있으면 무려 20kg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똑바로 자세로 있을 때보다 무려 목에 가해지는 머리의 무게가 4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여기 있는 목의 근육이랑 아니면 앞에 있는 기질 같은데 무게를 줄지 알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이 자세가 항상 중요합니다. 근데 뭐 다른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고칠 수 있고 흔한 원인 중에 하나를 한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추부 통증은 일괄적인 근육통, 염좌, 후관절 증후군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환자분들이 다 우리 병원을 오시는 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은 이제 다른 이제 가벼운 치료를 위해서 근처에 있는 의원이나 아니면 뭐 한의원 같은 데 가가지고 치료받고 회복이 되시거나 아니면은 자가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낫거나 뭐 약 먹고 이렇게 아니면 뭐 가볍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분들이 많고, 우리 병원 오신 분들은 항상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별다른 원인이 없더라도 가벼운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만성적으로 통증이 지속될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병원을 많이 오시게 되는 거죠. 경추부의 흑박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다들 아실 텐데 그냥 간단히 그림 보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뼈가 7개가 있고 7개 뼈가 있고 요 뼈 사이에는 이제 디스크가 있고 뼈하고 디스크 뒤쪽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있고, 그다음에 사이사이로 신경이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프려면은
여기에 문제가 생겨도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가 있지 않으면 아프지 않겠죠. 그래서 통증을 느끼는 부분에는 항상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는데 이제 디스크가 있고 뒤에 이제 척추가 지나가고 척추 신경 가지가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뒤에 뼈가 이렇게 감싸고 있고 그러면 이제 신경이 가 있는 부분은 이 디스크의 이 바깥 부분, 그다음에 이런 주변에 있는 관절 이런 부분은 다 가 있는데 디스크의 내부에는 원래는 신경 말단이 가 있지 않아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무슨 일이 생겨서 팽창을 하거나 이 바깥 부분이 찢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면은 그때서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고 여기 이제 관절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주변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종양이 생기거나 이러면 통증이 발생하겠죠. 우리가 흔히 이제 목 질환이라고 생각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올릴 질환이 이제 목 디스크잖아요. 그래서 척추관관 탈출증에 50도가 이렇게 돼 있고 이래서 아프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보통 생각하는 게 목은 아픈데 팔이 저리지 않으면 디스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추간판에 축성토출 유방을 그림이 나와 있는 건 뭐냐면은 추간판을 자극을 했을 때 통증이 전달되는 부위를 그림을 그러니까 디스코그래프를 해가지고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2, 3번, 3, 4번, 4, 5번, 5, 6번, 6, 7번 이런 식으로 목의 그 레벨에 따라서 통증이 유발되는 부위가 그려져 있고요. 뒤에 5, 6번과 6, 7번은 부위가 비슷하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디스크 질환도 있지만 경추 후관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후관절은 뭐냐면은 여기 목 뒤쪽에 있는 관절이에요. 뒤에 있는 관절이고 원래 허리 같은 경우에는 후관절이 받치는 그 하중이 척추 전체를 가지는 하중이 20% 정도인데 목에서는 하중에 한쪽에 30%씩 해서 60%를 후관절이 받치고 목 디스크는 30% 정도를 원래 받쳐요. 그래서 목에서는 후관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관절 통증도 더 많은 편이에요. 후관절 통증이 기여하는 바가 허리 쪽에서는 한 20, 30% 정도 된다면 목에서는 한 50, 60% 정도 되기 때문에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 중에 후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쪽을 치료하게 되면은 도움이 많이 되시고 여기 이제 레벨에 따라서 어느 부위가 아프게 되는지 다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부분 수술적으로 많이 가게 되는 경추부 추간판 신경납방 증상, 진짜로 디스크가 생겼을 때 아프게 되는 부위의 모식도인데요. 근데 이게 항상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목에서 신경 가지가 나오면서 중간에서 많이 서로 교차하고 섞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5번, 6번, 7번, 8번 이런 그림이 딱 맞진 않고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진료를 하는데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고요. MRI 속에 우리가 흔히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여기에는 1번 뼈가 있고 2, 3, 4, 5, 6, 5번, 6번의 디스크가 좀 크게 나겠네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주사 치료했죠. 사실 이거 저기 가져오면 안 되는 거 있는데 그림 좋아서 올렸어요. 굉장히 많은 주사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병막에 스테로이드 주사, 후관절 주사, 그다음에 추간공 주사, 아니면 그냥 저기 통증 유발점 주사, 여러 가지 주사를 해가지고 치료를 우리가 병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저희 우리 물리치료실에서 여러 가지 또 이제 힐트레이저라든지 아니면 체중력파라든지 도수치료 등을 이용해가지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도 증상이 개선이 안 되거나 아니면 치료 후에도 증상이 좀 있는 경우에 이제 가벼운 경우에는 경막의 신경 감압술이라고 저희 우리 병원에서 그러는데 원래 신경 성형술 이름을 많이 불렸었죠. 그거를 하게 되고 개념은 뼈 사이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간을 통해서 양보를 주입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카테터가 부드러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저기 목에 그냥 에피dural 블록 하는 것보다 저희 원장님 저를 비롯해서 원장님들은 훨씬 이게 더 덜 부담스러워요. 주사 드는 것보다. 그래서
수칙을 좀 조영제가 흘러가는 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시술 받으실 수가 있고 오히려 전기보다 더 안전한 부담입니다. 몸이 주사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덜 부담스럽게.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 해결이 안 될 경우는 수술을 해야겠죠. 근데 굉장히 예민한데 경추 후방 밑에 추가목 확대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은 구멍을 뚫어주는 거예요. 구멍을 뚫어주는 거고 밑으로 이제 우리 병원이 수술의 장점 중에 하나가 최소 침수 수술을 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구멍 뚫어서 구멍을 뚫어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회복이 빠르고 손상이 굉장히 적은 편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조금 신경이 살짝 눌려 있는데 디스크를 다 제거해가지고 인공 디스크나 유압수를 하기에는 좀 아깝고 그럴 경우에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향을 보면서 하고 구멍을 뚫어주는 거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정말 이제 디스크의 문제도 많고 방금처럼 간단하게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면은 전방 감압술을 하게 되는데 전방 감압술이라는 거는 요 앞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보시면은 디스크가 앞쪽에 있고 신경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이제 감압술을 하려면은 디스크를 다 제거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거된 디스크는 뭘로든지 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에는 인공 디스크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위아래 뼈를 유합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공 디스크로 바꿔주는 게 더 좋겠죠. 근데 이제 비용이 훨씬 비싸고 그다음에 조금 더 잘해야 돼요. 거의 비슷하지만 이거는 이제 앞쪽으로 들어가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살살 방해하고 들어가서 해주게 되면은 이런 인공 디스크를 넣어주게 되고요. 움직일 수 있게. 수술하고 나서 엑스레이를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전방 감압술을 하고 방금 전처럼 인공 디스크를 넣지 않고 출생한 유압술을 하게 되면 이제 위아래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인공 디스크의 장점은 얘는 원래가 움직이라고 넣는 거기 때문에 수술 후에 빨리 목 운동도 많이 할 수가 있고 고정이 굳이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수체가 유압술을 하게 되면 얘는 움직이지 말라고 넣은 거기 때문에 막 움직이면 안 돼요. 어느 정도는 살짝은 좀 고정하는 듯한 기간이 필요하고 요즘은 이제 고정 기간을 좀 짧게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아주 길게 하진 않고 한 1주, 2주 길게는 원래는 막 4주, 6주도 했었는데 그렇게 길게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쭉 다 웃어봤는데요. 사실 다른 이제 우리 뒤로 후궁 성형술 이런 수술도 있긴 한데 경추 척수증 같은 경우는 조금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많이 듣는 건 아니라서 그냥 기본적인 내용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 병원 직원분들이 물론 다들 목이 아프신 건 아니겠지만 항상 자세를 좀 조심하시면서 생활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글을